우리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만납니다. 여기서 날짜와 시간이란 나와 친구만의 약속이 아닌 모든 인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모두가 편리하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통일된 날짜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는 1년을 365일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은 매년 약간의 오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추가하는 윤년을 만들었습니다. 365일이 넘어가는 일부를 4년간 모으면 대략 하루가 생기기에 우리는 4로 나뉘어지는 해에는 달력에 2월 29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오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매 4년마다 0.03121이라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윤년에는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100단위로 끊어지는 해는 4로 나뉠 수 있지만 2월 29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400년으로 끊어지는 해에는 2월 29일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에 이집트에서 출발합니다. 이집트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정하고 그를 12개로 만들어 360일을 만들고 마지막에 5일을 추가하여 다양한 행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또 다른 기원은 로마에 있습니다. 기원전 735년 로마를 세운 로마의 왕 로물루스는 로물루스 달력이라는 로마만의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의 초기 달력인 로물루스 달력은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304일을 달력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61일은 달력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물루스 달력은 철저하게 로마의 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농사가 시작되는 1월, 마르티우스부터 추수가 마무리되고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데켄베르까지 304일을 정하고 이후 61일은 달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달력은 곡물에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고 작물을 수확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기록하고 계획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입니다. 이 달력은 로물루스가 사망하고 누마 폼필리우스가 즉위하는 약 40년간 지속됩니다. 이후 로물루스가 사망하고 즉위하게 된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두 얼굴의 신 야누스를 본따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 야누아리우스를 만들게 되고 아군을 몰아내고 신들에게 속죄하는 정화의식 페브루아가 이루어지는 페브루아리우스를 만들어 1년을 12개월 355일로 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윤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누마 달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로마의 달력은 농업 주기를 맞추기를 넘어 종교의식과 사회적 약속에 필요한 달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력은 약 700년간 로마인들에게 사용됩니다. 700년간 사용했던 누마 폼필리우스의 달력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태양년은 365일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은 1년이 355일인 달력으로 매년 10일의 오차가 쌓였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윤달을 이용해서 정치인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선거를 연기시켜 정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종교 행사와 정치적 행사를 같은 날로 만들어서 특정 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바뀐다거나 세금을 걷는 것에도 불규칙한 윤달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로마와 이집트의 만남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48년 로마의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이사르는 1년이 365일인 이집트 달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본따 새로운 로마의 달력인 율리우스력을 만들게 됩니다. 율리우스 달력은 1년을 365일로 정하고 4년에 한 번 하루를 추가하는 윤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1년은 365.251로 실제 태양력과 아주 가까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율리우스력이 선포된 기원전 46년 당시 로마는 지금까지의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1년이 445일이 되는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완성된 모든 달력보다 월등히 정확한 달력이었기에 율리우스 달력은 16세기인 서기 1582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1582년 당시 서양 세계는 기독교의 사회입니다. 기독교는 태양이 적도를 정확하게 통과하는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절이라는 종교 행사 날짜를 정합니다. 하지만 율리우스력은 실제 태양년인 365.2422일과 0.0078일의 차이가 있어서 매년 10일분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오차가 1600년간 축적되다 보니 실제 태양년과 약 10일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춘분이 되는 날도 10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 부활절을 정하는 것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로마의 가톨릭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100년마다 오는 윤년을 폐지하고 400년마다 오는 해를 윤년에 포함시키는 그레고리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은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은 초기에 가톨릭 국가에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가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한 종교 개혁으로 인한 가톨릭과 개신교가 대립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은 서기 1700년이 넘어서야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동방종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러시아 등의 동유럽 동방종교회 국가들은 1900년대가 되어서야 달력을 세속적 달력과 종교적 달력으로 나누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율리우스력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속적 달력 그레고리력을 나누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일찍 그레고리력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종 32년인 1895년 서구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서양식 그레고리력을 도입하여서 1896년 1월 1일부터 그레고리력을 기존의 음력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는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력부터 그레고리력까지 오랜 시간 발전한 달력은 현재 국제 표준이 되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력의 오차는 1년에 약 26초로 하루의 오차가 생기려면 3226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레고리력이 만들어진 1582년부터 1년에 26초의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 4808년까지 문제없이 지금의 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의 달력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서기 4808년에 365일 중 하루를 빼서 364일로 만들고 서기 8034년까지 달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단순한 날짜 기록을 넘어서 천문학과 종교, 그리고 문화의 역사를 품고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지혜와 종교 지도자들의 통찰력, 그리고 수많은 인류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깃들어서 만들어진 현재의 달력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